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인생의 명운을 아는 제 8자 명리학 제20강이 되겠습니다. 격국체계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편인격과 정인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 정인격은 보통 이제 인수격이라고 하죠. 인성이라고 하는데 십신에서 이제 그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인수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인수격이라고 해서 이제 편인격과 정인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격국체계 전체 격국 8가지 중에서 지금 5번째, 6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1강에서는 마지막 식신격과 상관격을 하면 이제 격국체계는 끝나게 되고요. 이제 22강부터는 이제 강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고전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명리학 고전에서 그 명을 푸는 사례들을 가지고 실제로 명리학 고전에 나와 있는 명의 형국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편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의 특징은 삼명통의 논편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신이 권력을 담당하여 마음의 기제로 하여금 처음에는 부지런하게 하지만 결국에 나태하니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며 많이 배우지만 적게 성취한다. 이 의미는 보통 이제 편인은 계모 또는 이제 편모를 의미하고요. 보통 이제 정인은 본인을 낳아준 이제 엄마, 생모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편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직접 낳아준 어머니보다는 이제 편모, 계모, 이제 그런 의미,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으로는 손윗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육친 관계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어떤 특성을 보면 특수한 전문직이나, 그리고 문서나 저작, 창조적인 발명, 이제 이런 활동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독특하고요. 인수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직업은 주로 진짜 전문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 이제 이런 좀 특수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제 내향적이고 좀 괴벽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한 스타일의 성격들, 그리고 특이하고 속세를 벗어나 우울하고 환상이 좀 많다. 자기만의 세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좋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상상력이 풍부한 이제 그런 성격이 되겠죠. 그리고 상당한 각성력을 가지고 있다. 각성력이라는 건 뭔가 어떤 걸 생각하면 금방금방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낸다는 거죠. 이상하고 특이한 기술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호기심이. 그리고 창조적인 발명을 참 잘합니다. 인수격은요. 비밀을 잘 지키고 희로애락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슬픈 것, 기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평온한 상태로 지내요. 막 기뻐한 걸 막 드러내거나 슬프다 뭐 우울증에 가깝게 뭐 성격이 어떤 그 자기의 슬픔을 막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고 크게 변동이 없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편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 기교를 좀 잘 부려요. 기교를 부린다는 게 나쁜 얘기로 하면 이제 잔머리를 많이 부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똑같은 일인데 이거를 적은 시간 안에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인수격들은. 그래서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지만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잘해. 인수격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중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격이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보통 이제 성격이 고독해서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 있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이 많고 자기만의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푹 빠져서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인수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을 보면 인수를 버리고 재로 가는 것, 재성이죠. 편재나 정재. 그 편인격과 정인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인수가 재성을 버리는 것. 이러한 인치는 매우 명확하다. 원령, 정인의 원령이라는 것은 월주의 월주의 월지 그 지지의 자리에 위치하는 걸 원령이라고 그랬죠. 모은다는 것은 결코 재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정인이 연과 시에 있다면, 그러니까 연주와 시주에 있다면 원령이 재성을 보아서 오로지 재격만을 쓰는데, 재격, 그러니까 재성이죠. 편인격, 편재격, 정재격. 인성이 몸을 낳았다는 것을 기뻐하며 재성과 대적하는 것은 복이 된다. 만일 편인이
월령에 있다면 연거시에서 재성을 보아도 무방하다. 지금 왜 지금 이 논인수에서 왜 이 인수격을 가지고 재성을 얘기하면 재성이 인수격을 극하잖아요. 그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지금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버리고 재성으로 가며 가벼운 것을 버리고 무거운 것을 쓰는 것은 예를 들어 임은 그 천간에서 그 오행으로 보면 물이잖아요. 그죠? 임계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월에 났고 신월은 음력 7월이죠. 그래갖고 병은 이제 오행에서 불이에요. 이게 인월이면 음력 정월입니다. 정월에 나와서 장수하는 자리에 앉으니 연과시가 재를 얹어서 몸이 황성해서, 그러니까 천간의 오행이 그 1년 12달 이 명리학에서는 기후나 절기 그리고 1년 12달의 그 계절 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후와 1년 12달의 달의 관계에서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1년 12달은 사계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절에 맞는 달이 있잖아요. 이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게 그 절기하고 연관된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과시가 재를 얻어 몸이 왕성하여 제 땅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조화는 반드시 조상의 업을 버리고 스스로 따로 창업하여 홀로 서는 것을 주관한다. 결국 이게 장황하게 이 삼명통의 논인수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아래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편인격하고 정인격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격은 이제 인을 쓴단 말이에요. 인성을 쓴단 말이에요. 정인격이니까 인성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편인격은 안 쓴단 말이에요. 편인격은 인성을 쓰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간이죠. 일간이 강한 상황에서 재를 써서 편인을 이기고 억제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일간은 그 재성을 극하죠. 그죠? 일간 재성을 극해요. 그래서 극해서 그 편인을 이기든, 그 재성을 극하면 재성이 인성을 또, 극해야 되는데, 재성이 눌려지니까 인성도 이제 힘을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인성을 버리고 재성으로 가며 가벼운 것을 버리고 무거운 것을 쓰나 도리어 성공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인격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살펴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은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인격의 특징은 인수는 오행에서 나를 낳는 것의 명칭이다. 그러니까 일간이 있을 때 나를 생해주는 것, 나를 낳아주는 것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인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을은 목이죠. 해와 자월에, 해는 음력 10월이에요. 자는 음력 11월, 동짓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해하고 자는 그 오행으로 보면 수입니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목을 살리잖아요. 그죠? 수생목. 그러니까 해나 자월에 갑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이 갑목이 이 해와 자월의 이 수의 성격, 오행의 수에 의해서 생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병과 정이 인묘월에 있다. 그러니까 병과 정은 오행으로 보면 화예요. 불이죠. 근데 인과 묘는 인월은 이제 정월이죠. 음력 정월. 그리고 묘월은 음력 2월입니다. 2월. 그러면 인하고 묘는 오행으로 보면 목이에요. 그러면 이 화는 목이 화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월과 묘월이 천간에 병과 정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과 정이 있을 때 인과 묘월에 태어나면 병과 정이 사는 거죠. 그죠? 목생화니까. 그러니까 이 인달과 묘월의 나무가 천간에 병과 정, 즉 불을 생해준다 그 얘기죠. 이것이 자신의 기의 연료다. 이렇게 해서 오행으로 봤을 때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어떤 형국이 되느냐. 내가 사주에서 오행에 어떤 형국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달에 태어났을 때 그 달이 오행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오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오행 관계에서 나를 극하느냐, 나를 생해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절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그죠? 절기, 또 그다음에 계절, 이거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 명의 형국에서 일간,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운이 약할 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운이 너무 세서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기운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인수는 기를 낳는 부모고, 그러니까 인수가 기를 낳는 부모라는 건 일간을 생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관성을 보호함으로써 손상되고 이기지 않게 할 수 있다. 비유하면 사람이 태어나 물건을 얻는데 서로 돕고 서로 키워 즉각적으로 생기는 복을 받으니 어찌 오묘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인수격은, 그러니까 편인격이나 정인격은, 특히 정인격은 일간을 살려주는 가장 중요한 격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격은 총명함과 많은 지혜를 주관한다. 성품이 자유롭고 은혜롭고 말하는 것이 선량하고 용모가 후덕하며 음식을 잘 먹으며 평생 병이 적으며 흉악하고 횡포한 일을 만나지 않지만 재물에는 좀 인색하다. 그래서 정인격이 있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는 좋은데 재물 씀씀에는 조금 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인수는 정인이나 편인 모두 일간을 낳고 도와주는 기능하죠. 인이 그래서 일간이 뭐 비겁이다 그러면 이제 비겁을 살려주는 거죠. 일간 자신을 살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수격이다. 삼명통의 논인수 편에서는 편인과 정인의 공통점을 논하고 논도시 편에서는 편인이 격이 되는 정황과 동시에 격과 국에서 식신이 나타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논하는데 이때 편인은 이제 도식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도식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기서 논도식. 그 삼명통에서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식을 이야기할 때 도식은 여기서 이제 그 식신이 나타나는 경우 그 편인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정인은 남자의 명과 여자의 명을 막론하고 모두 어머니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편인은 계모나 편모를 의미하고 정인은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의미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선배나 스승, 귀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정인을 지닌 사람은 항상 손윗 사람의 은혜와 비호를 받는다. 그래서 정인격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덕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어떤 공덕과 부모의 어떤 그런 그 깊은 사랑으로 해서 그 성장하는 사람이 강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은 약해. 본인의 기운은 약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강할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마마보이. 뭐 마마보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거고 모든 걸 자기 하는 걸 특히 이제 엄마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만약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는 강한데 본인도 약해.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가면 소위 이제 일탈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덕과 부모의 어떤 그런 재산, 뭐 지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사회 보면 뭐 유명 정치인의 자녀, 그 다음에 뭐 그 재벌가의 자녀들 보면 막 그 마약이니 뭐 음주운전이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 정인격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정인격인데 본인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못하는. 근데 만약에 정인격인데 자기가 그 일간이 강할 경우 부모의 힘이 도우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격을 보면 안과 밖으로는 이제 중도를 향한다. 중도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거죠. 그 기질이 고상하고 인정이 풍부하고 학문을 추구하며 정신적인 생활을 중조한다. 사람됨이 자상하고 인내심이 있고 체면을 중시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장손의 기품을 지닌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여 항상 즐거워하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평생 재관과 병이 좋으며 재관은 재는 재물을 말하는 거고 관은 벼슬이에요. 그 병이 적으며 위험을 수시로 만나도 흉함을 기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정인격 같은 경우는 그 위기를 닥쳐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왜냐면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어떤 통찰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격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찾아낸다는 거죠. 다만 정인도 지나치게 왕성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남에게 스스로 부담이 되거나 또는 인색하고, 정인격은 마음은 잘 주는데 재물은 안 쓴다고 그랬죠. 제멋대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혐오스러움을 나타낼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인수는 손상함을 만나지 않아야 의지할 부모의 은덕도 많고, 재물에 의존하여 성공하고, 부귀를 편안하게 누린다. 여러 가지 명을 비교하면, 인수가 많은 사람이 당연히 상위에 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재격, 정재격, 그리고 편관격, 정관격, 그 다음에 편인격, 정재격, 이렇게 8개의 격국 중에서 이 인수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낫다라는 거죠.
월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 정인격의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볼 때 월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주, 월주, 일주, 시주에, 그러니까 연주, 월주,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서 월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와 시주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연주의 천간이 비록 중요하지만, 녹의 월이 시로 돌아오면 그것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월주를 봐야 된다. 근데 공통적인 건 사주 형국에서는 이 월주를 다 봐요. 특히 이제 원령, 용신을 찾을 때는 원령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원령에서 용신을 찾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인수격은 그게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 다른 명예의 격과 비교하면 인수격 사람은 아버지 또는 조상의 음독과 비호의 복이 가장 많다. 그래서 이 정인격의 사람을 보면 조상덕이 많아요. 이 조상덕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손때가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손때가 잘 되는 거는 조상 공덕을 많이 받는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점사를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주는 좋은데 안 풀려. 이상하게 사주는 참 잘 나가고 재물복도 있고 똑똑한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 계속 아파. 뭐가 안 돼. 집안이 안 풀려. 이거는 조상의 고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사주, 물론 이제 사주 연구에서는 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이제 0점으로 많이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 조상고는 이제 그 사주 명국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고요. 정인격을 지닌 사람은 항상 연장자가 덜 보기 때문에 의존성이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정인격은 특히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를 나타내는 그 정인, 엄마의 공덕을 많이 받고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의존적이기 쉽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의 경우 마마보이들이 이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셨죠. 스스로 이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또한 이상의 현실을 벗어나기 쉽고 어떤 때는 체면을 중시하여 억지로 허세를 부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상상력도 풍부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끔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이제 인수를 만나 관을 보니 10중 9명은 귀하게 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의는 결국 권력이나 문서, 명예, 계약 등을 상징합니다. 이게 전문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춘 그 전문직으로 많이 나가요. 그걸 나타낸 거. 관을 보호하는 별이기도 하면서 또한 인과 관인이기도 하므로 관이 있고 인이 있어야 지위와 권력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관은 여기서 벼슬을 얘기하잖아요. 그 편관, 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관, 정관이 인성을 생해주잖아요. 편인이나 정인을 관성이 생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격의 사람이 사주에 이 관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편관이나 정관이 있으면 크게 살아난다 이거예요. 크게 벼슬을 하거나 크게 자기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 형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만나 관을 보는 것은 재와 관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정인격에서 관과 인이 상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고결하고 청렴하여 관직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수격인데 사주에 관이 있으면, 편관이나 정관이 있으면 거의 이렇게 고위관리직으로 많이,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제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직업운이 맞고요. 거기에 이제 인수격이면 고위공무원으로 가죠. 격은 또 다른 측면, 격은 자신, 일간이죠. 왕성한 것을 기뻐하는데, 이거 죄송하네요. 오타입니다. 오직 인수만은 몸이 약한 것을 이뻐한다. 특이한 거는, 원래 이제 모든 격국은 일간이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자신이 강해야 생하는 건 생하고, 극하는 건 극하는데, 인수격은 반대로 일간이 약한 거를 좋아해요. 왜? 인수격은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간을 생해주는데 일간이 너무 강해. 그럼 인수격이 많이 생해줄 게 없잖아요. 근데 일간이 약해. 그럼 인수격이 왕성하면 일간을 충분하게 생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격의 특징을 보면 인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간을 도와주는 건데, 명예형국에서 일주가 약해야 인수가 일간을 도와주는 작용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인수격과 다른 격국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격국은 일간이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 인수격은 일간이 약한 걸 좋아한다. 왜? 인수격 자체가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해야 인수격이 활발하게 그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또 다른 특징은 인수가 많은 사람은 맑고 외롭다. 논인수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정인격에서 일간은 왕성하지만 관성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선 그렇다. 그래서 일간은 왕성해. 근데 그러니까 이 벼슬할 수 있는 그 명이 없는 경우, 그 운이 없는 경우에
사주가 없는 경우에는 외롭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자기만의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일에 빠지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갖는 그런 성향이 좀 많죠. 사람 많은 데를 떠나서. 그리고 격을 이루는 걸 보면 관성을 기뻐하며 관성으로서 인을 낳았다. 여기서는 이제 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벼슬이 되는 것, 그러니까 벼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성으로서 인을 낳을 수 있다. 관이 인을 생각하니까요. 그 경전에 말하길 인이 관에 의지해 낳는다. 또한 관이 있으나 인이 없으면 참다운 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있어도 인성이 없으면 벼슬이 어떻게 된다? 높은 벼슬은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을 지니고 관도 지녀야 더운 복을 지닌다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격인 사람은 특별히 편관이나 정관, 이 관성이 있어야 이 둘이 합해져서 관이 인을 생함으로 인해서 자기 전문 분야의 높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정인격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관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이 인을 낳기 때문에 관은 인의 근원이 된다. 그렇죠. 인수격이 확 살아나려면 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나 정관. 그러니까 편관은 보통 칠살로 작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인성이 생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인은 관의 활용이고 관과 인은 서로 다 낳아야, 그러니까 상생해야. 서로 낳는다는 게 뭐야? 서로 상체 낳을 생자잖아요.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권력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이 정치에서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주에 인성과 관성이 두 개가 같이 잘 그 연주부터 시주까지 연월일시에 맞춰서 제자리에 잘 있으면 거의 때만 맞으면 잘 가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가게 되는 거죠. 억지로 가게 되면 항상 탈이 나죠. 네. 관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인을 받쳐주는 관성이에요. 인수격을 받쳐주는 관성이 있어야 진정한 지위를 가지고 실권을 지닌 사람이 된다. 이 때문에 관이 있지만 인이 없는 것은 진정한 관이 없다. 그러니까 재무를 할 수 있는 관성은 있는데 나를 살려주는 인성이 없어. 그러면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높은 벼슬, 진정한 큰 권력자, 그리고 세상을 이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인수격과 관성, 이 관성이 인수격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관격이라든지 정관격이 받쳐줘야 된다. 이런 격국이 이제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이 있고 관이 있어야 두터운 복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인수가 칠살을 좋아하지만 살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되고 살이 많으면 자신을 손상시킨다. 칠살은 편관이죠. 편관, 관성은 이제 인을 살리는 거에서 명예영국에서 인수격에서 인을 쓰는 경우에 칠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살이 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귀환과 복이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칠살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칠살은 인을 낳게 해서 인을 생해서 인이 더 활발하게 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일간이 약한데 살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일간이 상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간이 강한 상태에서 칠살이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격을 깨트리는 내용을 보면 인수는 재성을 꺼리는데 재로서 인수를 깨트릴 수 있다. 정인격에서 가장 꺼리는 건 재성이라고 그랬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정인을 활용하는 국면을 말하는 건데요. 정인을 활용하는 것은 대체로 명예형국에서 일간이 약한 것에 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와서 인을 송사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이 일간을 생해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인이 확 왕성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성이 강해서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면 인성이 그 일간을 생해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격이 깨지는 상황이 된다. 자,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을 살펴보면 죄를 탐내고 인을 상하게 하는데 비겁의 본토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인을 쓰는 상황에서도 재성이 와서 인성을 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예를 들어 갑의 일간은 개를 정인으로 삼는다. 이제 갑목이죠. 갑은 오행에서 목이에요. 개는 수예요. 그러면은 목이 살기 위해서는 개가 필요하잖아요. 개는 수니까 수생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의 재성을 보면 무는 토예요. 무토는 토극수잖아요. 만약 무토가 있으면 이 개수를 극해버려요. 이 정인을 이걸 눌러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개와 인이 합해져서 개수가 다시 갑목을 낳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무토가
개수를 눌러버리니까 개수가 간목을 생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재성 때문에 재난과 환란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재를 탐내고 인을 상하게 한다. 이때 가장 좋은 건 비겁을 보아서 재성을 이겨내고 병의 상태를 제거하며 격국을 맞게 해서 일정히 복을 얻게 한다.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오면 비견과 겁재가 재성을 극하거든요.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이럴 때 사주에 있어서 재성을 눌러주면 인성이 재성으로부터 강한 극함을 눌림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인수가 월을 낳으니 계절이나 절기에 따른 때가 재성을 보는 것을 꺼린다. 운이 재의 본토로 들어가지만 오히려 일간이 물러나고 지위를 회피해야 한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살이 인을 낳을 수 있으니 재의 본토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인성을 깨뜨려서 귀신을 도우니 일간이 설거 성가스럽지 않다. 이 얘기는 인수를 쓰는 상황에서 운을 행할 때 재성을 보는 걸 꺼린다. 그러니까 인성이 살기 위해서는 재성이 없어야 좋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왜냐하면 재가 인을 깨뜨리고 본래 인에 의존하여 살로 전살되는, 그러니까 살로 바뀌는 거죠. 갑자기 없어서 칠살이 오히려 마치 흉한 귀신이 달려드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관성은 인성을 생하잖아요. 그런데 인성이 재성에 의해서 극함을 받아서 눌려버리면 인성을 도와주는 칠살이 오히려 인성을 깎아먹는, 그래서 결국 인성이 일간을 도와주지 못하는 흉한 귀신처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일간이 결코 상서롭지 않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건 반대되는 상황인데 전제를 몸에 왕성하고 인이 많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인성은 이미 질병이 시됐지만 도리어 재성이 와서 인을 정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만약 운이 재 본토로 간다면 항상 돌반적인 일이 일어난다. 인수가 많아서 자식이 드물다. 인수가 많아서 자식이 드물다. 자, 이건 뭐예요? 인성이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과 상관을 극한다는 얘기죠. 인수가 너무 왕성하면 남자 여자 불구하고 모두 식신과 상관을 이기고 억제하기 때문에 자식이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적거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식신과 상관은 자식을 대표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인성이 너무 강해서 사주에 식신과 상관이 있을 경우 식상을 너무 극하면 자손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편인격과 정인격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제21강에서는 격국책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번째 식신격과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